조선 역사에서 아마 가장 비극적인 왕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이 인물을 떠올릴 겁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외롭고 처참한 곳으로 떨어져야만 했던 한 소년의 이야기죠. 이 말은 단종이 유배되었던 영월의 청령포를 묘사하는 말인데요. 사방이 강과 깎아지른 절벽으로 막혀있는 곳, 어떤가요?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얼마나 무겁고 쓸쓸할지 벌써부터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비운의 왕, 단종입니다. 그의 짧고 비극적인 삶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역사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역사는 누가 쓰는 것인가? 자, 그럼 지금부터 단종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니, 대체 어떻게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갖고 태어난 왕이 이렇게 외딴 유배지로 내몰리게 된 걸까요? 그 기가 막힌 몰락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불과 5년. 왕위에 오른 지 딱 5년 만에 왕에서 평범한 왕족, 군으로 화려한 궁궐에서 아무도 없는 유배지로 추락해버린 거죠. 이 타임라인만 봐도 그의 세상이 얼마나 빠르고 잔인하게 뒤집혔는지 그대로 느껴집니다.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섬 같은 감옥에서 단종의 유일한 친구는 저 600년 된 소나무였다고 해요. 슬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우는 소리, 음을 듣는 것 같다고 해서 관음송이라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 이름 하나에 어린 왕이 느꼈을 처절한 외로움과 고뇌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종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쯤 그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타오릅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영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바로 순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계획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금성대군 같은 왕족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부사 이보흠, 그리고 심지어는 평범한 백성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실현되지 못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거죠. 하지만 이 간절했던 희망은 정말 허무하게도 한 관노의 배신으로 시작도 못 해보고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계획이 들통나자 숙부 세조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곧바로 잔혹한 피해 복수가 시작됐죠.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정축지변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순흥 땅을 피로 완전히 물들여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참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이야기예요. 피끝 마을, 이름이 정말 섬뜩하죠? 실제로 이 사건으로 순흥이라는 행정구역 자체가 아예 지도에서 사라져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물론 공식 역사에는 그 규모가 축소되어 기록됐죠.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피끝이라는 이 두 글자로 그날의 끔찍한 학살을 똑똑히 새겨놓은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대체 진짜 역사는 누가 기록하는 걸까요? 자, 이제 이 비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순흥의 거사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단종에게 남은 건 이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죽음의 방식을 두고 역사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희망을 잃은 16살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아니면 결국엔 숙부의 명령에 의해 살해당한 걸까요? 이게 바로 5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논쟁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공식 기록조차 말이 다 달라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다 다른 책이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하나의 공식 역사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숙부였던 세조가 왕일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즉 자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후대의 왕들 선조나 숙종 때의 기록을 보면 사약을 보냈다, 하인이 목을 졸랐다, 이런 식으로 타살이었다는 정황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마도 후대 왕들은 세조의 정통성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웠기 때문에 진실에 더 가까운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그런데 공식 역사인 실록 말고요, 민간에서 전해지는 야사, 그러니까 연려실 기술 같은 책에는 훨씬 더 소름 끼치는 디테일이 더해집니다. 큰 상을 받으려는 욕심에 한 하인이 자원해서 활줄로 어린 왕의 목을 졸랐다는 거죠.
이렇게 단종의 죽음은 여러 버전의 이야기로 남아서 그 비극을 더 깊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조와 그 세력들은 단종이라는 존재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권력이 억지로 무언가를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더 선명하게 새겨주는 법이니까요. 단종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그 시신을 강물에 그냥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그 누구도 시신을 거두지 말라는 왕의 명령, 어명까지 내렸죠. 이건 그냥 장례를 못 치르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완전히 부정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역적에겐 무덤조차 허락할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왕의 서슬퍼런 명령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뭉도라는 이름의 한 지방관리가 자기 목숨과 가문의 운명을 걸고 나섭니다. 그는 몰래 강가로 가서 어린 왕의 시신을 수습했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눈보라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에 길을 헤매다가 어떤 사슴이 웅크리고 앉았다 사라진 자리에 가보니 땅이 녹아 있었다고 해요. 그는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그곳의 단종을 비밀리에 물어주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용기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단종의 무덤, 장릉이 세상에 남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국가는 단종의 이름을 지우고 노산군이라는 역적의 이름으로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죠. 억울하게 죽은 어린 왕을 가슴에 품고 몰래 슬퍼하다가 마침내는 태백산을 지키는 산신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죄인이라는 권력의 기록과 신이라는 민중의 기억, 이 두 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죠. 225,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무려 225년입니다. 정축지변으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됐던 순응이라는 고을이 공식적으로 다시 복권되고 그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2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의 희생은 역사 속에서 없는 일처럼 잊혀진 채로 있어야만 했던 거죠. 물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단종은 공식적으로 왕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영월이나 태백 지역 사람들에게 단종은 그냥 비운의 왕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마치 우리 조상처럼,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매년 열리는 단종 문화제가 바로 그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단종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역사는 누가 쓰는 걸까요? 책에 기록된 승리한 자들의 이야기만이 진짜 역사일까요? 아니면 권력에 의해 지워지고 잊혔던 사람들을 어떻게든 기억하고 위로하려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